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최희정입니다. 가와사키 병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급성 전신성 혈관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소아에서 주로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 급성 감염병이 아니라 면역체계가 오작동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 혹은 결체조직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혈관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면역이 오작동을 하면서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1967년에 일본에서 처음 보고가 되었고 70년대를 넘어가면서 일본의 가와사키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가와사키 병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불려오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주된 증상은 발열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열이 나면 감기 혹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를 해도 2일, 3일, 4일 이상 계속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가와사키 병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5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결막의 충혈입니다. 눈의 흰 동자에 빨갛게 토끼의 눈처럼 충혈이 되는 양상이 생기게 되고, 다른 결막염에 비해서 어떤 눈곱이라든지 화농성 병변이 생기지 않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과 혀의 변화입니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갈라지고 간혹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혀가 도돌도돌 돌기가 오르면서 딸기혀 양상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의 발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에 발진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모양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 홍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발진 중에 특징적인 것이 이 BCG 예방접종을 한 부위의 발적입니다. 미국에서는 BCG 접종을 하지 않지만 일본과 우리 동양에서는 BCG 접종을 모든 아이들이 받게 되는데, 이런 BCG 부분에 특징적으로 발진이 있는 경우에 가와사키 병을 의심하게 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발열을 동반하면서 BCG 발적만 있어도 가와사키 병을 의심해라 라고 할 정도로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부 임파선의 비대입니다. 보통 한쪽에 일직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2.5cm 이상의 경부 임파선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 통증을 동반하거나 빨갛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손과 발의 변화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빨갛게 변하면서 부어오르고, 이런 급성기 소견이 지나면 손톱 밑이나 발톱 아래쪽으로 피부가 벗겨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와사키 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4일에서 5일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가와사키 병으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의 아이에서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 불안정 가와사키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환자가 발열은 있지만 증상이 혹은 3가지 그 미만인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가와사키 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가와사키 병은 소아에서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아의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환자군의 80%가 5세 미만에서 발생을 하지만 점점 나이가 어려져서 1세 미만의 영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와사키 병의 발생을 보면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10만 명 환자에서 한 300명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10만 명에서 한 200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명당 20명 혹은 10명 정도로 빈도가 아주 낮은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유럽에서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지만 동양,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있나요? 가와사키 병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주된 방법입니다. 가와사키를 치료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와사키 병이 전신혈관염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염증을 일으켜서 중요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은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으로 성인들에서는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와사키 병이 걸리면 이런 관상동맥이 염증 때문에 점점 확장이 되고 동맥류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동맥류가 파열하면서 급사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동맥류 파열에 의한 합병증이 20%나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는 2% 미만으로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가와사키 병이 진단이 되면 면역글로불린과 아스피린이라는 약제를 1차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면역글로불린은 우리 몸무게당 2g으로 아주 고용량의 면역글로불린을 주사를 맞게 되고 그와 함께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전신의 혈관을 억제시켜서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 초기 치료에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다시 발열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2차 치료에도 첫 번째는 고용량 면역글로불린을 많이 사용을 하고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차 혹은 4차 치료가 다시 시행하게 되고 보통은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을 사용을 하게 돼서 3차 치료 이후에는 발열이 오래 지속되면서 관상동맥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가와사키 병은 병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가와사키 병이 왜 생기느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딱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소아가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균 감염 유발해서 생기는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가와사키 병을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가와사키 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상동맥 질환, 합병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와사키 병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기적인 예후라든지 이 환자들이 성인 혹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병을 앓았던 아이들이 1년 정도 되면 완치가 되지만 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관상동맥의 질환, 특히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것이 생기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고 건강관리를 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2020년 4월에 영국에서 어린이 괴질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전신 염증성 질환이 한번 뉴스나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과 동반되어 오는 전신 염증성 질환이 가와사키와 그 양상이 되게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는 가와사키 병과 거의 비슷하고 예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소아에서 코로나19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가와사키 증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치 않으시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셔서 적절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